알겠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도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저와 연락이 닿은 한 현지 이민 법무사를 통해서 단속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하청업체 그다음에 현대 난리가 났다 한 회사에서만 17명이 잡혀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내 직원이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리고 어떤 직원은 전화가 왔는데 물건 쌓아놓은 창고에 숨어서 전화가 왔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인 것 같았어요. 잡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동동거리는 상황이었어요.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창고에 숨어서 긴박하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휴대전화도 뺏겼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네. 뭐 한국인 직원들의 가족들도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최 교수님 지인분도 애틀랜타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 가족도 애틀랜타에 있는데 제 동생 부부도. 근데 방금 전화를 해봤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애틀랜타에는 아직까지 크게 뭐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걱정을 하는 그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현지는 애틀랜타에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곳에 있어서 예. 그곳에서 이제 주로 사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틀랜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동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애틀랜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민 사회가 걱정은 분명히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창고에 숨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잡혀가면 일단 구금이 돼요. 구금이 되면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잡혀가는 순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숨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하죠.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물론 지금 영사관이나 총영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영사적 조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 정부가 이게 우리나라에 뭐 투자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투자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민 단속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일하는데 방해를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거 정부가 나서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뭐 그 H1 비자 아까 두 분이 잘 설명했으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H1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전문인이 미국 사람이 가져가야 될 자리를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경쟁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예. 광고 내서 미국인도 그 자리에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H1 비자를 갖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H1 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1 비자를 갖고 들어와라, 취업 비자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당국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특례를 주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비자를 허용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왜 이런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을까 궁금한데요. 평론가님,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극우 인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해당 공장을 신고했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이게 실제로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출발점이 정말 저 사람이 밝힌 대로 저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영장도 보니까 지난달 31일에 발부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일에 단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4일간 그 FBI를 비롯해서 뭐 국토안보국까지 이 연방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작전을 짜고 들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나름의 저희의 배경이 있다라고 봐요. 제 생각은 다목적의 단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목적의 단속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신고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을 기치로 내걸어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는 자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투자 등의 어떤 무역 합의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저 이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스캇 샌드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상 합의했잖아. 분기별로 평가할 거야. 분기별로 평가해서 만약에 합의사항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이러면 합의 무효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복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무역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했거나 이런 나라들한테 소위 말해서 본보기 단속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걱정은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도 했지만 무역 합의 타결을 지었지만 최종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불과 어제 일본과는 최종 무역 합의에 대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약속했지만 예를 들어 직접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될 거냐 아니면은 투자한 이후에 이익에 대해서 분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현재 불만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잠재적 갈등 이슈들 예를 들면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비, 전략적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이런 목적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왔죠. 특히 대대적인 인력 모집까지 했었습니다. 이 신규 요원을 모집하려고 학자금 대출 탕감에 인센티브에 구인 광고에 정말 혹할 만한 조건들을 내걸었거든요. 평론가님, 이 구인 광고 좀 보셨습니까? 보긴 봤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민 단속에 대해 얼마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받고 단속에 뛰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질 수 있고 걱정하는 게 계속 이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단속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이나 이런 생산 현장들이 계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한국 기업을 겨냥해서 단속을 했느냐 속내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국민의힘 논평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공동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이 났고 그 결과가 이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강전혜 대변인님, 네. 이게 트럼프의 속내일까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도장을 찍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다면은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고 계셨는데 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됐기 때문에 서명조차 필요 없었다. 이러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속 과정을 보면은 미국 당국에서 이야기한 것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4년간 36조 원 정도를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도 타겟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협상을 하고 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더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돈으로 70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700조 원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인 거예요. 이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서 제대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아직도 우리는 25% 적용받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지금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이라든지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이제 강전혜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협의 사항들을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것, 더 유익하고 유리한 부분을 만드는 게 협상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단속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을 꼭 집어서나 아니면 한국이 투자한 부분에서 집어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했고 예. 트럼프도 오늘 보고 받았다잖아요. 이민 단속국 입장에서는 이런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마저도 단속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타깃이 우리나라가 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한미 협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를 꼭 집어서 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한 말씀.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마무리 상황이 전개되는 게 참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지금 2주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냥 무슨 조치 있었죠? 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미국산 장비 드릴 때 일일이 이제 허가받는 면제 조치 받아왔었는데 그거 폐지됐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국 기업들끼리 합작한 공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죠. 이게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마치 오비락처럼 이런 일들이 1년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예. 과연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매듭 짓고 왔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상황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한미 협상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비라는 얘기를 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현대차, LG 엔솔 미국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체포된 소식 짚어봤습니다.